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소식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고 한국에 12.5% 관세를 확정했고요. 중동에서는 후티 반군이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국내 금융권에서는 농협금융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과 함께 사실상 최고 수준인 12.5%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관세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2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 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거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었느냐? 당연히 아니죠. 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서 전 세계 국가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밖에 유지할 수 없는 한시적 조치였어요. 그 기한이 바로 7월 24일 0시였던 겁니다. 시한이 다 되니까 이번에 내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만들어낸 거예요. 상호 관세가 사라지니까 글로벌 관세로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끝나니까 301조 관세로 갈아타는, 말하자면 관세 릴레이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다행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와 철강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서 이번 강제노동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한미 관세 협약에 따라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에요. 문제는 그 외의 품목들입니다. 배터리, 화학, 기계, 산업장비 같은 분야는 232조 같은 별도의 관세 체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 곧바로 세율 인상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특히 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같은 수입 소재의 관세 부담이 커지면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긴장해야 할 건 다음 라운드입니다. 지난 3월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시작한 구조적 과잉 생산 301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이건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EU, 일본, 대만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철강, 화학, 태양광 같은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관세 상한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15%를 상한으로 합의했는데요. 강제노동 관세가 12.5%로 확정되면서 남은 여유가 고작 2.5%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면 이 15% 선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상당국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으로부터 한미 합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는 하는데요. 산업계에서는 최종 세율이 미국 행정부의 정책 판단에 좌우되는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청와대도 15% 상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봉 협상을 했는데 상대방이 연봉 상한선은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인센티브, 보너스, 수당 같은 걸 하나씩 빼가면서 결국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관세 상한은 지키도에 그 안에서 최대한 부담을 키우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강제노동 관세 확정에 대해 과잉생산 추가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강제노동 조사가 약 4개월 만에 관세 부과로 이어진 만큼 과잉생산 조사도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12.5%보다 앞으로 나올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기준 약 1,100억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 1%포인트 변화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비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국제유가입니다. 최근 국내 기름값이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좀 안심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국제시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9월물이 전장 대비 6% 넘게 급등하면서 배럴당 100.6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00를 넘어선 건 지난 5월 26일 이후 처음이에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약 6% 올라 92.19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와 WTI 모두 이번 달 들어 상승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 30%가 오른 거예요. 이 정도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직접적인 원인은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유조선 공격입니다. 후티는 이번 주에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 2척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홍해가 분쟁 지역이 된 거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2%가 홍해를 통과합니다. 특히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원유의 상당량이 이 경로를 이용하는데요. 여기가 막히면 수에즈 운하를 우회해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야 합니다. 운송 시간이 2주 이상 늘어나고 운송 비용도 크게 올라가는 거죠.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홍해에서 후티가 선박을 공격할 경우 그 책임을 이란에 묻겠다면서 대규모 군사적 응징을 경고했어요. 악시오스 인터뷰에서는 이란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결정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란 국영 타스님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공격하면 영내 에너지 시설과 기반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의 두 개의 핵심 해상 통로가 동시에 위험해지는 겁니다. 남쪽의 홍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최대 병목 지점이에요. 홍해와 호르무즈가 동시에 불안해지면 원유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심상치 않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의 헨리마 크로프트 글로벌 원자재 전략 총괄은 중동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브렌트유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기록했던 배럴당 128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2008년 최고치인 146달러, 돌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어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유가에 추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달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150척이 넘는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의 흑해 원유 선적이 중단됐거든요.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의 약 80%가 이 송유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 170만 배럴 규모의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유 시장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중동 고속도로에 2개의 톨게이트가 동시에 막히고 러시아 쪽 우회도로마저 공사 중인 상황인 거예요. 차량, 즉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갈 곳을 잃으면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근 8주간 내려왔던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8월 중순쯤부터는 주유소 가격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박도 다시 커질 수 있고요. 한국은 원유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변동에 특히 민감합니다. 한국석유공사도 중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석유 수급 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원유 수입 비용은 지난해 약 1,2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연간 수입 비용이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 이상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국내 금융권 실적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에 1조 7,79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방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3조 2,016억 원으로 14%나 성장했습니다. 이 실적을 뒷받침한 건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동반 성장인데요. 먼저 이자이익부터 보면 4조 1,422억 원으로 전년보다 8.4% 늘었습니다. 핵심 해금과 기업금융 중심으로 우량자산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자산 부채 종합 관리 전략을 통해 순이자 마진이 개선된 영향입니다. NIM이라고 하는 은행과 카드사의 순이자 마진이 지난해 말 1.67%에서 올해 6월 말 1.74%로 올랐어요. 그런데 더 눈에 띄는 건 비이자이익 쪽입니다. 상반기 비이자이익이 1조 9,5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4%나 급증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입니다. 특히 수수료 이익이 71.2% 증가한 1조 6,81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주식 거래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늘고 자산 운용 규모도 확대된 덕분입니다. 비이자익이 왜 중요하냐면요. 은행들이 이자로만 돈을 버는 시대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이 수수료, 자산 운용, 투자은행 업무 같은 비이자 수익원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건데 농협금융이 이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를 낸 거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자라는 한 가지 엔진으로 달리던 차가 이제 이자 엔진과 비이자 엔진, 두 개의 엔진을 달고 달리게 된 겁니다. 계열사별로 보면 NH투자증권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 9,650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107.5%, 그러니까 2배 넘게 늘었어요. 증시거래 활성화와 투자은행 부문의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000선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던 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NH아문디자산운용은 순이익이 342.7% 급증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대폭 확대된 영향인데요. 주식형 펀드와 ITF 시장의 성장이 자산운용사 실적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은 1조 1,62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각각 1,068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총자산이익률 ROE는 0.78%,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11.79%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건전성 지표도 양호해서 고전기하여 신비율은 0.65%,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5.31%로 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장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은행, 증권, 캐피탈 등 핵심 계열사에 총 1조 원의 자본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이 증자 효과가 본격화되면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올 상반기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았는데 하반기에도 이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가 사이드카 연속 발동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관세 이슈나 중동 불안 같은 대외 변수가 산적해 있으니까요. 증시 상황에 따라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만큼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종합해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관세 압박과 에너지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금융권이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체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와 유가라는 외부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알차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